이번 강의는 원천징수에 대한 강의입니다. 잠깐만 칠판을 좀 보시죠. 이 원천징수라는 강의가 워낙 중요한데 잘 보세요. 과정 구성이 이 원천징수를 여러분 입문하고 중급 어떤 주로 실무 위주의 이런 두 가지 과정으로 갈라져요. 입문도 16시간, 중급도 16시간 과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이 과정은 입문 과정입니다. 16시간입니다. 자, 그럼 입문과 중급의 차이가 뭐냐를 좀 아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처음 하는 때가 있겠죠, 그죠? 입사를 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업무를 맡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HR일 수도 있고 재무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총무에서 원천징수 업무를 맡는 분들도 있고 재무팀에서 맡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자, 대학교에서 이런 원천징수라는 거는 수업이 없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실무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 나올 때. 그런 분들이 요 입문 과정을 듣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원천징수 하시는 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총무에 있든 재무에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를 처음 담당할 때 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 또 제공되는 이 중급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이제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수업이에요. 지금 여러분 같은 실무자들이 이런 학원 수업을 왜 싫어하냐면 똑같다는 거야. 맨날 들어도 똑같대요, 여러분. 그죠? 뭐가 똑같냐? 나는 모르는데 저 수업은 그냥 대충 어려워. 잘하는 사람은 또 쉬워. 매년 똑같은 난이도야. 이러니 수업을 안 들어요. 저희 아이파는, 우리가 아이파라는 학원입니다. 그죠? 저희 아이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학원입니다. 철저하게 수준에 맞는 강의를 제공합니다. 입문과 중급으로 모든 회계세법 강의가 구분되어 있고 일부 파트는 여기에 고급도 있어요. 고급도 있어요. 근데 원천징수는 입문과 중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문을 듣고 나중에 중급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문만 들어도 일단 훨씬 편해요. 여러분이 업무를 할 때 이제 중급까지 들으시면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회계사님, 네. 그러면 이런 수업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 일부예요. 이 안에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말정산은 별도 수업이 있죠. 연말정산도 기초, 그죠? 중급이 연말정산은 과정이 두 개예요. 기초 수업도 8시간짜리가 있지만 중급도요 8시간짜리가 있고 16시간이 있어요. 요건 심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그냥 요 심화 과정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상당수가 담당해요. 제가 이번에도 수없이 연말정산 강의를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원천징수라는 수업을 안 듣고 이 업무만 담당하니까 제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죠? 평생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을 하래요. 하죠. 물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기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말정산 수업하면서 뭐라고? 제발 이번 끝나고 원천징수 과정을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강의할 때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강의가 이루어져요. 다만 구체적인 건 안 해요.
흐름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연말 원천징수라는 수업이 진짜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에게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을 듣게요. 교재는 제가 쓴 거예요. 아유, 책도 먹어 죽겠네. 원천징수 실무라는 책이죠.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 제가 써놓고도 몇 페이지야? 13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이걸 16시간에 다 못하겠죠? 그래서 인문과 중급으로 갈라져서 해요. 우리 반은 인문이에요. 처음으로 원천징수라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되고요. 즐겁게 들으세요.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이 학원의 그죠? 교수죠. 저는 그 회계사예요. 이양수라고는 공인회계사입니다. 제가 올해 횟수로 39년째 회계사 생활을 합니다. 만으로도 38년을 합니다. 오래됐죠? 이런 강단에 서서 강의한 건 한 32년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느껴줄래요? 여러분이 받을 때 되게 늙은 사람이네? 늙은 노땅 아니야? 맞아요. 제가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안 늙었다고 그래. 늙은 사람 맞고 노땅도 맞고. 여러분 표현으로 꼰대 아니야? 꼰대 맞고요. 근데 강의를 오래 했네요. 그렇죠? 한번 오랫동안 이런 강의를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저는 회계사는 40년 한 거고 강의는 30 몇 년째예요. 어느 정도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네 해서 여러분 느껴보세요. 평생 강의를 한 사람은 어떻게 강의하는 게 다를까? 대학교에서 과목은 달라도 수없이 많은 교수님들을 뵀죠. 그 사람과 저렇게 강의를 전문으로 했다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정말 이 수업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듣고. 그렇죠? 듣고 판단하시면 돼요. 한번 저랑 열심히 할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업 듣는 요령은 그렇죠? 일단 제가 칠판에 놨을 땐 칠판을 보고요. 제가 책 봅시다라고 그러면 책을 보시면 돼요. 저랑 눈을 마주치시면 돼요. 화면을 통해. 오케이, 그죠? 눈을 마주치세요. 제가 칠판을 쓸 때는 차차 보시고요. 그죠? 제가 떠드는 거 안 보고 책 보시는 분, 그러면 별 효력 없을 거니까. 저 믿고 따라오세요. 이건 인문이라 여러분 맨 앞에 개정된 세법이 나올 거예요. 빨리 볼게요. 교재가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개정세법 나오죠? 이런 건 인문이라 안 하는 거예요. 중급 과정에는 개정세법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인문은 이 개정된 내용을 떠들지 않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자, 이제 파트 2로 갑니다. 60페이지부터가 진짜 우리 수업입니다. 이게 이제 원천징수가 뭐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원천징수가 뭐예요? 자, 그냥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고야 왜 빨리 페이지를 안 접어놨나? 몇 페이지가 나오냐? 여러분 79페이지. 79페이지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을 설명할 거예요. 동그라미 4번. 자, 접어주세요. 보셨어요? 칠판 보셨으면 자,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16시간 동안 저랑 소득세법을 공부하실 거예요. 소득세법은 여러분 열거주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벌어들인 거에 내는 세금을 정하는 게 소득세법이겠죠. 이런 세법을 배우시는데 열거주의는 소득세법에 이런 것만 과세할 거라는 걸로 과세하는 걸 말해요. 용어가 하나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외우세요. 과세기간. 우리가 보통 1월부터 12월이라고 그러죠. 1년이죠. 여러분, 이 용어를 우리는 과세기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 책에서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올게요. 그리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봐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러면 12월 말 요 날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런 표현을 써요. 요 용어는 기억했어요. 그러면 자, 소득세법에서 무슨 소득이 열거돼 있나를 볼게요. 하나 살짝 넘겨보면 써 있죠? 칠판 보면서 먼저 여러분 종합소득 밑에 가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내년에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새로 생길 텐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가 2022년 4월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지금 현재로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고요. 이분이 양도소득세를 없앤다라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 현재로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진짜 과세될지 안 될지는 자신할 수가 잘 없네요. 그리고 아직 내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에 되는 거는 내년에 배우시면 돼요. 뭐 주식을 해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세금 낸다라는 거 있죠.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해도 내년이에요. 올해 것만 배우세요. 자, 소득은 커다랗게 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종합에 이렇게 돼 있죠. 책에 보면 칠판 보세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이렇게 돼 있네. 연금이 있는 건데 원래는요. 연금과 기타 소득.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종합소득이 6개라 구분되어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과세고요. 퇴직과 양도소득은 여러분 얘는 분류과세예요. 그럼 용어가 뭐냐를 천천히 보세요. 항상 이런 세법 수업은 첫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거 기억해요. 여러분은 대학교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듣는 거가 전부 다 평생 처음 듣는 거고요. 그러면 어렵다가 아니라 재밌다 이러셔야 돼요. 알았죠? 처음 배우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잘 알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처음 배우자. 와, 저런 게 있네? 아, 재밌네. 이러시는 거예요.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천천히 칠판 보세요. 자, 봐요. 이자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 소득. 배당, 주식 투자를 했더니 거기서 배당금을 줘요. 사업, 자영업자들이 있죠? 자영업자들, 그죠? 개인적으로 사업소득. 여러분 다 월급쟁이죠? 근로소득. 연금은 여러분이 늙어서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을 받죠? 그죠? 그런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 연금소득이에요. 좀 여러분 지금 어렵고요. 기타 소득. 맨날 들어봤잖아요. 무슨 뭐 복권이 당첨됐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타 소득. 빨리 잡아요.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은 6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합과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빨리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이 6개를 전부 다 합산하십니다. 합산해서 여기에 소득세 세율을 때립니다. 이 T라는 게 텍스예요. 세율을 때려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금을 언제 갖다 내, 여러분? 내년 5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의 뭐예요? 여러분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세무서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자, 다시 여러분 종합과세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계산해서 합산합니다. 거기다가 세율을 때리는데 소득세 세율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연말정산했던 세율입니다. 최저가 6%부터 여러분 최고는 45%까지입니다. 세율이 이렇게 누진세죠. 그러니까 계속 세율이 높아져요. 금액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 소득별로 이 세율을 때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벌어들인 6개를 더해요. 더하면 금액이 커지니까 높은 세율이 걸리죠. 누진 세율에. 이걸
종합과세라고 불러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를 합산해서 세율을 때려서 올해 벌어들인 거니까 내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있죠. 여러분 주민등록이 돼 있는 그죠? 그 세무서에다가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소득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5월 달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6개를 합산하는구나. 따로따로 때리는 게 아니라 도해가지고 내년 5월에 즉 국가가 세금을 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내는구나. 이걸 5월이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종합과세인데 여러분 빨리 일로 와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퇴직금 받을 때 퇴직금을 퇴직소득, 양도소득,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파는 건 양도소득. 그죠? 여러분 이건 분류죠. 이건 합산하지 않아요. 이건 따로따로 알아서 별도의 세금을 따로따로 냅니다. 세율도 좀 다르고요. 이래서 이걸 분류과세. 외우셔야 될 건 우리나라 소득세법 개인이 번 거에 내는 걸 규정하는 이 세법은 열거주의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거된 게 디테일하게 말하면 여러분 8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러면 여기에 법에 열거되지 여러분 않은 거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 없는 게 뭘까? 그냥 하나 잡아볼까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거 뭐? 위자료. 위자료.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상대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고 위자료를 줍니다. 그렇죠? 그런 건 법에 없어요. 그런 건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죠? 남편이나 부인이 사업하다 망하면 위장이혼이라고 그러죠. 이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저쪽에 넘겨요. 내가 어차피 망하면 이 재산이 없어지니까 위자료를 주는 건 세금이 없어서 그래요. 또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절 때렸어요. 제가 다쳤어요. 그래서 합의금을 받았어요. 합의금은 그죠?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죠. 법에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법에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건 여러분보다 세금을 때리지 않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15초 줄게요. 빨리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소득의 종류가 총 8개고 6개를 요 순서대로 외우시고 종합이고 내년 5월에 낸대. 자, 15초 드릴게요. 빨리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우셨어요? 15초 지났나? 자, 소득의 종류가 디테일하게 8개가 열거되어 있고 열거되어 있지 않은 건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은 6개를 합쳐서 내년 5월에 자진신고 납부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퇴직금과 부동산들의 양도소득은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분류과세. 여러분 이런 게 대한민국 소득세입니다. 칠판 이해하셨죠? 재밌죠? 이런 걸 하나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냥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다 가르쳐드려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제가 다 가르쳐드려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제가 판단할게요. 이건 중요해요? 외워주세요. 이러시면 그냥 따라만 하세요. 아셨죠? 그러시면 여러분은 잘해요. 오케이, 됐나요? 고민하시지 마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사회 나온 지 몇 년 차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죠.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죠. 그렇죠? 일을 하는데 이제부턴 제가 도와드려요.
우리 학원이 도와드려요.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려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뭐 그래도 도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웬만하면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외우셨으면 또 일로 오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요. 자,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요. 주식 투자에서 배당금을 받아요. 이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인데 외우세요. 얘네들을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금융소득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알지만 자 봐요. 은행이 여러분에게 이자를 주거나 삼성전자가 여러분에게 배당금을 줄 때 잘 봐요. 다 주지 않고 볼게요. 뭐요? 소득세를 14%를 띄고 줄 거고요. 지방소득세를 1.4%를 띄고 줄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자, SEC를 우리는 삼성전자라고 약자예요. 삼성전자 여러분이 주식을 사서 전자가 여러분에게 그죠? 100만 원의 배당금을 줘요. 배당금을 그러면 갑이 개인한테 그죠? 개인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100만 원이 배당소득이에요. 이 100만 원이 배당소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100만 원을 전자가 줄 때 지금 보셨죠? 소득세를 14%, 14만 원을 띄고요. 여러분 월급 받을 때 지방소득세라고 있죠. 그러니까 요 소득세라는 건 여러분 국세예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요. 지방세는 여러분이 사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말해요. 국세와 지방세.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외우세요. 항상 요 국세의 10%를 떼어요. 이렇게 띄고 줘요. 그러면 총 얼마를 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5만 4천 원을 전자가 띄고 여러분에게 실제로는요 84만 6천 원만 줘요. 지금부터 외우세요. 요 소득세를 띄는 이런 거를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를 여러분 띄는 걸 우리는 이걸 특별징수라고 불러요. 제발 부탁해도 돼요? 이거를 합산하면 여러분 15.4%죠. 15.4%를 띄고 내가 받아.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소득세가 14%고 지방소득세가 1.4%라서 14%가 원천징수고 1.4%는 특별징수라는 용어입니다. 법이 달라요. 소득세법은 14%, 지방세법이라는 별도의 세법에서 1.4%. 그러니까 다만 그냥 앞으로 지방세는 무조건 소득세 원천징수의 10%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특별징수 이게 소득세법에 있고 지방세법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제도가. 아셨죠? 그래서 이걸 띄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이거를 띈 다음에 그죠? 이 세금을 그러니까 줄 때 84만 6천 원만 주고 14만 원을 이건 중앙정부에다 전자가 갖다 내고 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갖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세금을 국세로 14%, 지방세로 1.4%를 낸 거죠. 이해하셨죠?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칠판 가운데 잡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여러분 그건 소득세법 강의예요. 특히 소득세법에 뭐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강의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내가 소득세를 어떻게 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요? 그럼 이건 양도소득세 강의예요.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수업의 목표는 이 원천징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따 다 나오지만 지금은 편안하게 여러분 삼성전자가 여러분 개인에게 돈을 줬죠? 그죠? 이 사람을 이제부터 우리가 그죠?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를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 이자나 배당을 줬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그죠? 납세자예요. 원래 세금은 갑이 내야죠? 세금을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돈을 소득을 줬던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소득을 줄 때 일부분의 세금을 떼어서 미리 갖다 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원천징수, 특별징수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울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배우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되셨죠? 그런데 기왕 배울 때 하나 빨리요. 여러분 금융소득이 봐요. 1년에 외우세요. 2천만 원 이하라면 이건 뭐예요? 분리과세. 용어 외우세요. 자, 원래 다시 왼쪽에 우리가 이자를 받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다른 것들과 합쳐서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 이자와 배당은 외우셨어요? 1년에 빨리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면 여러분 분리과세라는 건 뭐다? 요렇게 이자 배당 받을 때 14%, 1.4% 떼었죠? 이걸로 세금의 납세 의무가 끝났습니다. 이게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여러분 빨리요. 원래 이 종합과세의 반대말은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는 내년 5월에 6개를 합쳐서 누진세를 때려서 내요고요. 분리과세는 이자 배당이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면 그냥 원천징수로 끝나고 5월 달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근데 분리과세가 이자 배당 2천만 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있어요. 이건 분리과세의 하나에 해당돼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세법의 용어예요. 이자 배당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 돈을 받는 사람이 그죠? 납세자. 원래 세금은 이 사람이 내야 되는데 이런 돈을 주는 사람들이 먼저 세금을 떼어서 갖다 냈다. 그걸 국세를 원천징수, 지방세를 특별징수라고 부르고 하나 외웠네요. 이자는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징수는 외울 필요 없죠. 요 국세 10%가 특별징수 됩니다. 이자 배당은 14%를 띄고 받고 1.4%가 특별징수 되니까 우리는 15.4%를 띄고 받습니다. 되셨죠? 요런 것도 또 하나 더 나가. 요건 20초. 짬뽕에서 시작. 빨리 하세요. 쳐다보시면서 음미하세요. 아, 재밌다 하시면서. 천천히 보세요. 자, 되셨죠? 이제 자꾸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이 자꾸 배우셨어요, 이제. 그럼 이제 얼추 아신 거예요. 얼추 아셨다고요. 여러분이, 우리는 원래 소득의 종류는 총 8개가 있대. 이것만 이래. 여기에 없는 위자료, 손해금 이런 건 세금 없대. 근데 원래 이자부터 기타 6개를 합산해서 원래는 내년 5월에 내가 알아서 자진해서 내야 된대. 세금은 내 주소지. 여기가 서초동이거든요. 서초세무서에 가서. 국가가 고지해 주는 게 아니래. 내가 세금을 내는 거래, 알아서. 그래서 5월 달은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다 이렇게 말을 한대. 근데 퇴직금 받는 거랑 양도
부동산들 이거는 따로따로 낸데 분류라는 말을 쓴다네. 아, 이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중에서도 원천징수 요걸 배우는 거라네, 이번 수업이. 분리과세라는 게 있대.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대다수의 여러분은 뭐야? 빨리요. 1년에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안 넘죠. 그죠? 저도 안 넘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빨리 1년에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 10만 명도 안 돼요. 에? 한 그냥 7, 8명 될 거야. 알았죠?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대다수는 넘어가지 못해요. 금리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이자 배당 받을 때 그냥 15.4, 14% 원천징수, 1.4 특별징수로, 그렇죠? 납세하면 끝나요. 5월에 합산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계속 칠판 본 김에 그러면 빨리요. 여러분이 이자 배당이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여러분은 1년에 2천만 원이 안 돼. 그러면 분리과세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하면 끝났어? 5월에 신고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5월에 신고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영업자들. 그렇죠? 개인 사업하는 분들. 우리나라에 한 300만 명 정도가 있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현재 3년째 코로나죠. 3년째 코로나. 이미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러분 붕괴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저 버틸 수 있었던 건 뭔지 압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는 겁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남녀 불문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사고로 많이 죽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토바이들 사고로. 너무 많죠? 너무 많이 위험하죠?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걸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원망하려면 하나님밖에 원망할 데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가족의 생계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던 개인 사업은 이미 다 망했고요. 그러니 오토바이를 타고 열심히 다니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은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걸로 버텼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걸로. 다만 여러분, 그게 이 나라 경기가 호조입니까? 이 나라가 좋아진 겁니까? 누가 그런다며 이 나라 괜찮다고요. 뭐 누가 또 그랬잖아. 이 나라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대기업이 섭섭할 거래. 대기업이 섭섭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수없이 많은 분들, 자영업자가 그 사업이 망한 거, 그분들이 전부 다 배달로 가고 있고 목숨 걸고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많은 분이 이미 죽었고, 그런 건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답답하네요. 그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다만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이런 대기업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대기업이 잘 버텨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죠? 정말 다행이고요. 다만 그런 기업만, 거기에 다니는 근로자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죠? 그 외 분들을 챙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장이. 그죠? 근데 왜 언론도 그렇고, 왜 그 사람들이 평균 연봉이 1년에 1억 얼마를 받고 성과급이 수천만 원 받는다. 왜 그런 것만 보도가 되냐고요, 언론에. 그 삼성전자, LG화학 그 밑에 하청업체들 직원이 평균 연봉이 얼마고 어느 정도의 대기업과 격차가 있고, 왜 그런 건 거론되지 않냐고요. 그런 불평등을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 제 말이 틀렸으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불평등이 해소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이 불평등은 최저임금이 1년에 뭐 9,000원에서 한 달에 200,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자영업자들이 지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런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분들이 사업소득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듣는 100% 여러분은 근로소득자죠. 잘 들어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여러분 주기죠. 여러분 1,800만 명이나 돼요.
빨리 말해봐.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5천만 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마무시하게 근로소득자가 많죠. 이유는, 그죠? 이유는 뭔데요? 모든 알바들이 다 여기에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알바와 여러분 그 택배들은 다른 거예요. 택배 기사님들은 다 실제로는 요 사업소득자에 들어가요. 택배 기사님들은요. 좀 다른 겁니다. 쿠팡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쿠팡에서 배달하시는 분은 잘 들어야 돼요. 근로소득자일까요? 사업소득자일까요? 여러분이 그죠?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를 갖고 와서 설치해 주신 분은 삼성전자의 직원 근로소득자일까요? 개인 사업소득자일까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사업소득자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이 많은 건 알바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분들이 잘 봐. 이 슈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분들도 내년 5월에 본인이 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돼요. 맞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빨리요. 여러분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빨리 아세요? 알아요?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방법을? 그러면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10초만 고민하세요. 자, 고민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회사야, 당신들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잖아. 그러니까 법에다가 뭘 써놨을까? 내년 2월에 회사가 근로자들이 원래 법으로는 여러분 5월 달에 신고하는 거니까, 그죠? 회사가 2월 달에 근로자를 대신해서 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줘라. 여러분,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요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근로자들이 내년 5월에 직접 신고 납부가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회사가 내년 2월에 요 근로소득만 따로 이 사람들 대신해서 회사가 세금을 정산해 주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연말정산이에요. 원천징수의 1등이 연말정산인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근로소득자고요. 이자 배당이 있는데 원래는 합산하지만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이 안 넘고 근로소득은 회사가 대신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월 달에 신고를 안 한 겁니다. 되셨죠? 자, 다시 칠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5월 달에 신고를 해요? 이자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할 거고, 아직도 있는 3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5월에 하는 거고, 근로소득자들도 합산해서 근로소득이지만 회사가 연말정산을 했지만 이자 배당이 2천이 넘어가면 합산하고, 근로소득이 있지만 별도로 개인 사업이 또 있으면 당연히 합산하고요. 여러분, 늙어서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 있죠? 국민연금을 여러분은 65세 때부터 받아요.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죠? 그럼 이건 원래 5월에 합산 신고하셔야 되겠고요. 기타 소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합산해서 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5월 달에 신고 안 했던 가장 이유는 뭐다? 이자 배당이 있지만 2천만 원이 안 넘어서 15.4로 분리과세돼서 끝났고,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대신했고, 여러분은 자영업자도 아니고 연금이나 기타는 없었다, 이러기 때문에. 알았나요? 이런 것들입니다. 퇴직금과 양도는 따로따로 세금을 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배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 같은 분들을 가르쳤거든요. 가장
수업의 효과가 높은 반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16시간 들어놓으시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업무할 때 굉장히 제가 제일 감동 깊었던 말 한 5, 6년 전에 모 학원에서 요 원천징수를 강의를 했더니 30대 초반의 어떤 여성분이 그렇죠? 시내 직장이에요.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는 여성분인데 그분이 회계사님 제가 지금 HR 인사총무에 다니는데 회계사님 제가 처음 입사하기 전에 한 5년쯤 전에 인사총무 처음 왔을 때 요 수업을 그때 미리 들었으면 제가 지난 5년간 얼마나 편했을까요?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이런 업무할 때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다가 모를 수 있죠. 우리 아이파 회원님들 다 알죠? 아이파 회원님들은 무조건 저한테 다 직접 상담을 합니다. 아셨나요? 저한테 직접 물으세요. 전화번호 다 알잖아. 모르세요?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저한테 직접 어마어마하게 전국에서 저한테 문의 들어와요. 상담 옵니다. 여러분도 전화하셔도 되고 문자로 상담하셔도 돼요. 수수료 안 받아요. 여러분은 제 제자잖아요. 이런 거. 지금 이런 용어들 이미 빠삭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몇 페이지로 와요? 자, 60페이지를 딱 피시고요. 60페이지. 자, 여러분 써있죠? 이런 게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입니다. 61페이지 맨 밑에 그림을 보면 그쵸? 자, 봐요. A가 B라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을 해요. A가 회사죠. 원천징수 의무자고요. B가 원래 세금을 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납세자라고 썼죠. 원래는 납세 의무자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세금은 갑이 내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고 준 거죠. 미리 세금을 국가. 마지막 칠판. 회계사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자 배당은 원래 내년 5월에 내가 알아서 합산해서 내잖아요. 2천만 원 넘어도. 그런데 왜 국가가 이런 세금을 미리 왜 받아가요? 이런 말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죠? 왜 미리 받아가요? 라는 건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라는 거는 운영하려면 뭐야?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가가 이런 운영할 때 원래 올해 건 내년 5월에 들어오니까 미리 연도 중에 세금을 좀 미리 받아서 국가가 운영하는 데 쓰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가 봐요. 지금 돈을 받아서 내년 5월에 내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이에요. 내년 5월에 내는데 여러분이 뭐야?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다. 알아놓을래요? 그럼 뭐야? 그건 감옥 안 가요.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내면 쉽게 민사라는 개념이야. 이해돼요? 감옥 안 가요. 알았죠? 그 대신에 국가는 세금을 못 걷죠. 그래서 미리 지금 돈을 받을 때 미리 떼어서 국가가 미리 세금을 확보하는 제도. 그 돈으로 국가 운영에 미리 쓰겠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방세는 야 국가야 너만 먹고 사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얘의 10%를 미리 세금을 확보합니다. 알았죠? 원래 여러분 지방세도 5월에 내요. 국세도 5월에 내고 지방세도 5월에 내는 거거든요. 미리 세금을 확보하는 게 원천징수, 특별징수라고 부르고 소득세법은 이렇게 열거된 것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넘어가는 거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르죠. 1년에 한 7, 8만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세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어떻게 나왔나? 여러분 이런 걸 다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6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첫 번째 시간이 의미가 있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더 재밌고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서 뵐게요.